동영상 속에서 이상 현상을 포착한 제작진은 우선 제보자를 만나보기로 했다. 동영상 제보자는 현재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양태경 학생. 얘가 제 친구거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 아, 이분이 동영상에 나와서 네, 이쪽에. 몽유병 증세를 보인 주인공은 태경의 기숙사 룸메이트 주아영. 제보자에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는데 그 아영 씨가 그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같이 산 지 1년쯤 됐는데요. 그런 거는 저번이 처음이거든요. 촬영하기 며칠 전이었거든요. 보통 제가 먼저 자는데 그날 남자친구랑 좀 늦게까지 놀다가 새벽에 들어왔어요. 엄마 갑자기. 미안해 아영아. 깼어. 아영아. 처음엔 친구가 잠에서 깬 줄 알았다는 태경. 감기 걸렸어? 추워? 말을 시켜도 전혀 못 듣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영은 뭔가에 홀린 듯 온몸을 떨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고 왜 그래? 옆에 있는 친구의 존재도 전혀 모르는 듯 보였다는데 갑자기 겨울옷을 껴입더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자는 거예요. 아침 수업 때문에 먼저 나갔길래 점심때 만났거든요. 너 뭐야 새벽에? 뭐가? 너 자다 말고 옷을 왜 껴입었냐? 아 맞아. 나 더워가지고 꼈어. 언제 입었지? 뭐야 생각 안 나? 귀신같이 멍해서 돌아다니다가 입었잖아. 내가? 하나도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죠. 하지만 다음날도 같은 증상이 반복되자 촬영을 했다는 것이다. 그 동영상 보니까요, 그 아영 씨 입에서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때 혹시 방이 좀 추웠어요 그때? 그때는 좀 이상하게 한기가 한 번에 확 느껴지더라고요. 갑자기 발생한 뚜렷한 입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 태경과 아영의 옆방 친구만 느꼈다는 추위. 혹시 난방장치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학교 관리자에게 문의를 해봤다. 여쭤보려고 하는데 걸려요? 예, 언제요? 12월 3일인데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그 새벽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 겨울 돼서 걸려 맞을까봐 그 전주에 싹 뜯어 고쳐놨거든요. 그 뒤로 학생들이 아무런 없었는데요. 난방장치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제작진은 동영상 촬영 당시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 새벽이 되길 기다려 직접 문제의 기숙사 방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모두 11월 실내 온도로는 정상 범위에 드는 수치였다. 제작진이 직접 시도해봤지만 입김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느낌이 잘 안 나. 그날 이후에는 뭐 이상한 일 없었어요? 네, 전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는 그랬지. 당시의 충격으로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인 아영. 의료진은 몇 차례의 체계적인 수면 검사를 통해 아영의 상태를 진단해봤다. 과연 수면 검사를 통해 제보 동영상 속의 이상 행동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을까? 전문가에 따르면 그래프의 변화폭이 클수록 수면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는데 검사 결과 아영의 수면 패턴이 정상인과 비교해 이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아영의 정확한 진단 결과는 무엇일까? 심리 검사까지 해봐야 정확한 병명을 알겠지만 지금까지 행동이라든지 검사 결과를 봐서는 그 목류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류병 같은 경우는 잠이 든 상태에서도 본인이 돌아다닌다거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수면 보행증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렘수면과 논렘수면이 반복되는 인간의 수면 과정. 몽유병 증상은 그 중에서도 깊은 논렘수면의 단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심한 경우 수면 상태로 운전이나 요리, 심지어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잠에서 깬 뒤에는 자신의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난 87년 캐나다에서는 수면 상태의 한 남성이 친어머니처럼 가깝게 지내던 장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 큰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런 몽유병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 가족들은 물론 아영에게도 지금까지 몽유병 증세는 전혀 없었다는데 유전적인 요인이 없다면 아영에게 갑자기 일어난 몽유병은 혹시 외적인 스트레스 때문일까? 아영 씨 혹시 최근에 뭐 고민을 한다거나 좀 걱정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 혹시? 고민이요? 네, 좀 뭐 안 좋은 일이거나 좀. 아 그거 한 여름에 8월 달쯤이지? 네. 아 그거 남자친구랑 헤어졌거든요 아영이가. 아, 남자친구랑 헤어졌다고요? 예 헤어졌어요. 좀 안 좋게 헤어진 거예요 그때 그러면? 네, 그 오빠 완전 명달이었거든요. 맞아. 그것도 아영이가 되게 아끼는 여자 후배랑 그랬거든요. 그때 아영이가 되게 충격받긴 했죠. 석 달 전 실연을 당했다는 아영. 그런데 친구들은 또 다른 뜻밖의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 여자 후배가 되게 조망만 하고 얼굴이 예쁘장하게 생겨가지고 그때 아영이가 얼굴 콤플렉스가 좀 심해졌어요. 되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래서 성형수술 받았거든요. 아, 성형수술을 했다고요? 네. 아 그래요? 티 안 나게 잘 돼서 우리 모두 다 부러웠지? 정말 잘 됐어요. 그때 수술을 어디를 한 거예요 그때? 윤곽을 정리했다고 해야 되나? 턱을 좀 깎았거든요. 걔가 아영이가 좀 얼굴이 이쁘긴 하긴 했는데 턱이 좀 짝짝이라 좀 그랬었는데 오른쪽을 좀 더 깎았어요. 최근 턱 부위를 성형했다는 아영. 놀랍게도 아영이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부위는 몽유병 상태에서 그녀가 자해하려던 곳과 일치했다. 아영이 가입한 사이트의 글들을 통해 해당 병원이 입소문으로 꽤 유명한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부작용 봐야 되냐? 그런데 수술 부작용 사례들을 올리는 게시판에서 뜻밖의 글 하나를 발견한 제작진. 병이 됐고요. 그것은 놀랍게도 아영과 마찬가지로 성형 후에 몽유병이 생겼다는 내용이었다. 그녀 역시 아영과 같은 병원에서 수술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이거 아영 씨랑 그만. 제작진은 메일을 보내 당사자와의 취재를 시도해봤다. 며칠 뒤 글을 올린 사람으로부터 인터뷰에 응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안녕하세요. 연락드렸던 사인이세요. 25살의 취업준비생 신남희. 그녀는 아영과 비슷한 시기에 성형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목류병 있다고 하셨잖아요. 전화 통화할 때 저한테. 예. 언제부터 그러셨던 거예요, 그게? 제가 수술 받고 나서요. 다 회복되고 나서부터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했대요. 저희 오빠가 새벽에 화장실 갔다가 또 저를 봤나 봐요. 깜짝이야. 야, 신남이 또 시작이야? 오빠의 목격담에 따르면 그녀 역시 심한 추위를 느끼며 심지어 입에서 입김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야, 신남이 너 또 어디 가냐? 야, 바로 그녀가 성형수술을 받은 부분과 일치하는 곳이었다. 네, 제가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제가 그날 똑똑히 본 게 하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착각이나 꿈이라고 그러시는데 진짜 현실인 것처럼 되게 생생했어요. 몽유병 상태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환각을 경험했다는 남이. 네? 어떤 여자예요. 예, 제가 진짜 이쁜 여자 사진을 들고서요. 그 여자랑 똑같이 고치려고 그러고 있었어요. 자신의 얼굴을 직접 성형하려 했다는 그녀. 여자의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는 남이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작성해 보기로 했다. 30대 전후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의 모습이 완성됐는데 어때요, 지금 보시기에는? 예, 맞는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 보시는 얼굴 형태랑 이런 거랑 비슷해요? 예. 그녀는 누구이며 왜 남이의 환각에 나타난 것일까? 안정을 찾았다는 제보 영상의 주인공 아영을 다시 만나보기로 했다. 성형수술이 성공했기 때문에 특별한 스트레스는 없었다는 아영. 그녀 역시 왜 자신에게 갑자기 몽유병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혹시 그날
어젯밤 일 중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네. 꿈인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제가 어떤 여자 사진이랑 똑같이 제 얼굴을 만들려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제가 어떤 여자 사진이랑 똑같이 제 얼굴을 만들려고 남이와 똑같은 환각을 경험한 아영. 그렇다면 그녀가 본 사람도 동일 인물일까? 이 여자 재혁 씨? 맞는 것 같아요. 여기 이 코에 점 예. 확실히 기억나요. 아, 꿈속에서 본 여자가 맞다고요? 네, 확실해요. 혹시 아영 씨가 아는 사람 아니에요? 아니요, 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몽유병과 달리 이 낯선 여인의 환각을 경험했다는 두 사람. 그렇다면 이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이 단순한 몽유병이 아니라 누군가 보내는 사인일지도 모릅니다. 서로 일면식도 없는 두 여성의 공통점은 비슷한 시기에 같은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것뿐인데요. 혹시 그 병원에 문제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요? 성형수술 환자로 위장해 잠입 취재에 나섰는데 어머니 어서 오세요. 상담 받으시게요? 예. 저 원장님하고 상담 좀 하고 싶어서요. 원장님 상담은 오늘 안 되시고요. 기다리셨다가 우선 저랑 먼저 상담하시고 상담 예약 다시 잡으셔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소문난 실력 때문인지 대기자가 많은 병원.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런데 유난히 힘이 없어 보이는 한 간호사가 이유도 없이 넘어지는 모습이 목격됐다. 병원 어서 그렇게 난리 났었잖아. 하지만 다른 사람이 수술실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다는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가 목격한 훌령의 모습이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전 정말 똑똑히 봤어요. 저희 사모님이거든요. 사모님이요? 네, 저희 원장님 부인이에요. 혹시 그녀는 몽타주의 주인공을 알고 있지 않을까? 네, 저희 사모님 맞아요. 그럼 저 말고 본 사람이 또 있단 말이에요? 성형외과 원장 아내가 왜 사람들의 환각에 나타난 것일까? 사모님이 병원에 안 오신 지 한 달이 다 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일주일에 병원에 한두 번은 꼭 오셔서 저희들 간식도 사주시고 원장님이랑 식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나선 수술이요? 원장의 아내 역시 성형수술을 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아내 김성경을 시작으로 열흘 사이에 차례로 성형수술을 받은 3명의 여성.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같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는 것뿐인데 그렇다면 제일 처음 성형수술을 받은 원장의 아내는 대체 왜 다른 사람의 환각에 나타난 것일까? 원장님 오셨어요? 한 달 전 평소에 보톡스 한 번 맞지 않다가 갑작스럽게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는 원장의 아내. 수술 준비됐죠? 네. 뭘 하다 다치셨는지 모르겠는데 얼굴을 고치셔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다치셨는지 병원에 아예 입원하셔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얼굴을 심하게 다친 탓에 성경은 며칠에 걸쳐 대수술을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사고의 이유는 아무도 몰랐다고 하는데 다행히 회복이 빨라 예정보다 일찍 퇴원을 하게 됐다는 그녀. 진짜 젊어지시고 견과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너무 예뻐지셨어요. 경과가 좋아서 많이 젊어지시고 예뻐지셨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아 보였는데 근데요? 병원에 오셨는데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되게 예민하신 게 꼭 다른 사람 같고 생전 안 그러시더니 원장님이랑 진료실에서 다투기까지 하시더라고요. 부부가 싸웠다고요? 네.
성형 수술을 받은 뒤 남편과 다퉜다는 원장의 아내. 그리고 그 후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는데 성형외과 원장은 이번 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몇 차례의 시도 끝에 제작진은 원장 장혁수와 통화를 할 수 있었다. 여보세요? 네, 원장님 되시죠? 저 사인 제작팀입니다. 사인 제작팀이요. 아니 그냥 그 저희가 좀 취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뭘 취재하시는데요? 이거 다름 아니라 그 병원에서 그 한 달 전쯤에 수술받은 환자분들하고 그 얼마 전 그만둔 간호사분 있잖아요. 그분들 말에 의하면 그 원장님 그 부인 되시는 분을 봤다고 하셔가지고. 여보세요? 그 사람들 문제는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신과에서 알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 아내는 지금 해외여행 중인데 누가 누굴 봤다는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목격을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는 제가 대답할 문제 아닌 것 같으니까 끊겠습니다. 좀 확인만 좀 해주시면은. 혼자 해외여행을 갔다는 아내. 과연 사실일까? 아내와 이웃하며 친구로 지낸다는 한 여성을 만날 수 있었다. 네, 저희 그 김성경 씨 사건 때문에 저희 좀 취재하고 있는 방송 취재팀이에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그녀 역시 몽타주가 원장의 아내 김성경과 꼭 닮아 있다고 했다. 아 이게 김성경 씨? 사진으로 비교해 본 결과 정말 흡사해 보였는데 이거 굉장히 닮았는데 지금? 저도 얼굴 본 지 꽤 오래됐어요. 여행 간다고 한 뒤로는 연락이 안 되거든요. 아 여행이요? 네, 수술하고 얼마 안 돼서요. 뭐 수술 받고 나서는 좀 어땠어요? 그게 직후에는 아주 좋았어요. 내 친구가 아닌 것처럼 성격도 굉장히 활달해지고 얼굴이 예뻐지면 마음이 달라지는지 딴 사람 같더라고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는데요? 예전에는 원래 모습이? 성격이 이상했다기보다는 남편이랑 좀 관계가 안 좋아지고 나서는 많이 우울해했거든요. 남편과는 왜 갑자기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솔직히 전 안 믿었는데 성경인 남편이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다고 의심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성형수술도 그래서 한 것 같아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아내. 그녀는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라진 김성경의 유일한 혈육은 바로 친정아버지. 현재 지병으로 요양 중인 그에게 어렵게 취재 허락을 받았는데 그 김성경 씨 아버님 되시죠? 그 따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는데요. 김성경 씨요, 김성경 씨. 따님 중에서 성경이? 예. 딸의 이름을 듣자마자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아버지. 아가씨 안 나왔다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 알겠습니다, 아가씨. 회장님 좀 고용하세요. 회장님 들어가시죠. 도저히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대체 그는 무슨 근거로 외동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일까? 회장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으세요? 예, 지금 회장님이 사실 지금 치매를 앓고 계세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지금 병 앓으신 지가 됐는데 요새 들어 부쩍 더 상태가 안 좋아지셔가지고. 예. 3년 하죠. 그런데 비서와의 대화 중에 갑자기 찾아온 한 사람. 김성경 씨? 네, 맞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사라진 줄 알았던 원장의 아내 김성경. 그녀가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제작진 앞에 나타난 것이다. 남편의 말대로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그녀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는데 당황스러운 일일 텐데도 이상하리만큼 흔쾌히 취재에 응해준 성경. 잘 맞죠? 성형 수술은 왜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높은 데 있는 물건을 꺼내다가 도자기가 떨어져서 얼굴이 좀 다쳤어요. 그럼 사고 때문에. 네. 그 친구한테 여쭤보니까 또 남편분하고 좀 불화가 있으셨다고 그러니까 또 그 남편분 뭐 외도 때문에. 걔는 별 얘기를 다 했네, 창피하게.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다 오해였더라고요. 그녀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그런데 얼마 뒤 제작진은 김성경의 친구로부터 뜻밖의 급한 연락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왜 갑자기 연락하셔가지고. 이번에 있었는데 그저께 밤에 실종됐대요. 실종이요? 네. 건강해 보이던 그녀가 병원에는 왜 갑자기 입원했을까? 여행 갔다 온 뒤로 목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목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원장의 아내에게 왜 갑자기 몽유병이 생긴 것일까? 성경이 입원해 있던 병원에서 그녀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걸로 나간 걸 화면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잠자던 도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난 성경. 그녀는 몽유병이 생긴 다른 두 여성과 마찬가지로 심한 추위를 느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다 마치 뭔가에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는 그녀. 한밤중에 병원을 나선 그녀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얼마 뒤 누군가의 신고로 실종 상태였던 김성경을 찾았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김성경 씨 관련해서 지금 그녀가 있던 곳은 강원도의 한 야산. 대체 그녀는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갖고 헛구식이 보이나 했어서 새벽에 못 들어가는데 저기 여자가 저렇게 넓어부러져 있잖아요. 저기 땅도 저렇게 파져 있고 저기요 저기 보이죠? 네. 내가 진짜 놀라서 진짜. 땅구가 발견됐다는 사실이었다. 일단 젊은 여성으로 보이고요. 이 묻힌 지 오래되진 않았는데 사체 얼굴 부분이 훼손돼가지고 신원을 밝히는 데는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땅속에 묻혀있던 여성의 시신. 대체 그녀는 누구이며 성경은 왜 이곳에 왔던 것일까? 다시 병원에 입원한 성경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김성경 씨, 김성경 씨. 나 너무 추워. 추워 이불 덮어줄까? 이불 덮어줘? 성경아. 갑자기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발작 증세를 보이는 성경. 사체의 신원이 확인됐는지 알아보기 위해 담당 경찰서를 찾아간 제작진. 회장님, 그거 좀 보시죠. 그런데 수사 중인 경찰들의 분위기가 아무래도 심상치 않아 보였다. 이거 확실한 거야? 예, 2번이나 검사했습니다. 아니 말이 돼. 그럼 그 사람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 그 사인 제작팀인데요. 저희가 사건 취재하고 있는. 예. 그 신원이 나왔어요. 이 자체가? 검사 결과는 벌써 나왔었는데 예.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건은 우리도 처음이라 이거. 검사 결과에 몹시 당황스러워하는 형사. 사체 사망 시점은 약 한 달 전쯤으로 보이고요. 한 달 전이요. 예. 유전자 감식 결과 사체는 김성경 씨로 밝혀졌습니다. 드러난 사체의 신원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유전자 감식 결과 한 달 전 죽은 여성의 사체가 바로 원장의 아내 김성경임이 밝혀졌는데 대체 어찌된 일일까? 김성경 씨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며칠 전까지도 제작진은 살아있는 김성경을 만났었는데 설상가상 성경의 남편 장혁수 원장의 행방 역시 얼마 전부터 묘연한 상태. 한사코 취재를 거부하다가 병원에 휴가를 내고 사라졌다는 성형외과 원장. 그는 지금 어디 있을까? 오래된 건가? 예. 아무도 없는데요. 부부의 집에는 이미 아무도 없고 급히 짐을 싼 흔적만이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경찰이 숨겨져 있던 사진첩 하나를 발견했다. 김성경이랑 닮았는데 이거. 예. 누구지? 사진 속의 남편과 함께 있는 여자는 아내인 성경이 아닌 다른 여성이었다. 그렇다면 남편의 불륜이 사실이었던 것일까? 형사님 여기 신분증도 있는데요. 굉장히 다. 윤정원? 김성경과 닮은 낯선 여성의 이름은 윤정원. 하지만 그녀가 단순히 남편의 외도 상대라면 왜 그녀의 신분증이나 소지품까지 부부의 집에 있을까? 서로 닮은 외모를 가진 김성경과 윤정원, 이들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경찰 수사를 통해 우리는 이들 사이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다. 장혁수와 윤정원은 2년간 내연 관계임을 확인됐고요. 지금 병원에 있는 여자는 윤정원님이 지문과 유전자 감식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이 아내 김성경으로 알고 만났던 여자는 사실 원장의 내연 여인 윤정원이었던 것이다. 이 놀라운 진실 안에는 탐욕스럽고 비열한 범죄가 숨겨져 있었는데 아내 김성경이 두 사람의 불륜 관계를 눈치채고 이혼을 요구하자 재산이 탐난 장혁수와 윤정원은 김성경을 살해한다. 욕심에 눈이 멀어 살인을 저지르고 성형수술까지 동원해 주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여왔던 이들의 완전 범죄는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다.